안녕하세요. 여러분, 코로나 많이 힘드시죠? 모두가 불명확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초조해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끝이 어딘가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넘어서서 이 너머에는 어떤 세상이 있을지에 대한 생각들을 같이 나누어 보고 미래의 비전들을 같이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코로나19 이전의 세상과 이후의 세상은 사람들의 의식 구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회의 시스템이나 산업 구조, 우리 사회의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오자마자 누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세상에는 엄청난 변화가 왔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뺏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게 누가 상상을 한 것도 아니고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딱 나누어지면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동안 아이디어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비대면 산업이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도 적극적으로 비대면 산업에 준비를 하고 변화하고 적응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대의 대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완전히 바뀌기 시작해요. 여러분, 코로나 같은 팬데믹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14세기 1300년대에도 이와 같은 엄청난 팬데믹이 있었어요. 중앙아시아에서 이상한 바이러스가 발병해가지고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 얼굴이 새까맣게 타서 피를 토하고 죽는 흑사병, 공식 병명은 패스트예요. 그때 집집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겠다 하여 사람들이 성을 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찾아 나서고 성을 쌓는 인류에서 길을 여는 인류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새로운 항로가 개발되고 엄청난 지리상 발견이 이루어지고 그 당시에 콜럼버스가 1492년 인도 항로를 개척하러 갔다가 실수로 닿았던 나라가 바로 지금의 미국입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의 앞면과 뒷면에는 반드시 새로운 역사의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페인 독감 들어보셨죠?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왔던 시점이었어요. 1918년에 1차 세계대전이 종전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유명한 스페인 독감이 있었어요. 이 뒤에 있었던 게 1968년 홍콩 독감이 있었어요. 홍콩 독감도 수백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있었던 게 바로 2009년에 중증호흡기 질환 사스가 전 세계를 벌벌 떨게 했어요. 그리고 딱 10년 뒤 2019년에 코로나가 왔어요. 인류 사회는 이런 팬데믹이 있을 때마다 인류 사회 전반에 큰 흐름의 변화가 와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산업 구조가 급변하게 되면서 지금 신유통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질병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것은 바로 가난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돈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돈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돈은 어디 있을까요? 삼성이나 쿠팡 같은 종합유통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유통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한국 사회 유통의 흐름을 알고 이러한 신유통 산업의 흐름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같은 팬데믹이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인류 역사 속에서 팬데믹은 어떤 형태로든 반복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오늘 미래에 찾아올 팬데믹에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는 겁니다. 신유통법을 연구하신 법학자이면서 한국공유정책연구원 원장님이신 김태수 원장님께서 학자로서 연구해왔던 그 결과를 국회의원들 앞에서 입법 발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연했던 내용들을 김태수 교수님께서 편집하고 요약해서 발행한 책이 바로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라는 저서입니다. 지금은 신유통을 공부하는 학생들의 기본교재로도 쓰이고 입법관들의 자료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는 우리나라 유통이 드디어 근대화된 시점입니다. 70년대 이전에 우리나라 유통은 전빵 구멍가게 등에서 갖가지 생필품을 유통하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50년대 전쟁 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만들었던 플라스틱 제품들이 생필품으로 만들어지고 이것을 유통시키기 위하여 미국에서 슈퍼마켓의 원형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에서 유행하던 슈퍼마켓을 60년대에 일본에서 가져왔고 이것을 70년대 한국에 가져오면서 드디어 한국의 유통이 근대화됩니다. 근대화 슈퍼체인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에 들어왔는데
훗날 근대화 슈퍼체인이 신세계그룹의 모태가 되고 오늘날 신세계그룹이 됩니다. 70년대가 딱 지나고 80년대가 되니까 슈퍼에서 돈을 번 재벌들이 무엇을 만들기 시작하느냐, 백화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80년대에는 우리나라 경제가 급성장하던 시점이어서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명절이면 선물하고, 그래서 전국 단위로 백화점이 급성장합니다. 90년대 한국의 유통이 또 한 번 도약을 해요. 마트가 전국에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마트부터 시작해서 전국의 마트가 만들어집니다. 2000년대로 가면서 마트에서 또 다른 변화를 줘요. 홈쇼핑이 딱 들어왔어요. 홈쇼핑이 딱 들어온 것이 2000년대인데 홈쇼핑 시작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물건은 만져보고 입어보고 먹어보고 사지 TV 보고 안 산다면서 곧 망한다고 비웃었어요. 지금 홈쇼핑이 망했습니까? 백화점과 마트 매출을 다 합친 것보다 홈쇼핑 매출이 지금 더 크고 있고, 마트 매출도 어디에 의존하기 시작하느냐, 홈쇼핑 매출에 의존해가지고 집으로 찾아오는 마트, 휴대폰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김치, 두부, 양파까지 새벽 배송으로 아파트 문 앞에까지 딱 갖다 두고 갑니다. 이제 2010년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에는 신유통의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다단계 판매가 완전히 대세를 이루고, 2020년대부터는 여기에서 성공한 회사들은 어디로 바뀌느냐, 네트워크 마케팅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가 도대체 뭐가 다르길래 여기서 이쪽으로 바뀌는데 10년이나 걸리느냐?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정부에서는 홈쇼핑 다음 세대에 들어올 100조 규모의 엄청난 신유통 시장을 마냥 단속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9년 2월 5일 다단계 판매를 합법화시킵니다. 다단계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단계 판매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에 보면 주어 목적어 동사가 판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일즈맨입니다. 방문 판매법에 보면 재화와 용역을 판매한다고 되어 있어요. 상대방에게 판매를 하거나 또는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판매하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3단계 이상의 하위 판매원들로부터 올라오는 각종 수당을 받아가는 유통을 다단계 판매라고 해요. 닮은 것 같은데 너무 달라요. 사람들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다단계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얘기해요. 법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법으로 따져보자고요.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은 서로 법조항부터 다르고,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태생부터 완전히 달라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1호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소비자예요. 여러분처럼 상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예요. 즉 소비자가 유통에 참여하고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다단계 판매의 주체는 곧 세일즈맨이고 네트워크 마케팅의 주체는 소비자예요. 여러분 1988년 88올림픽 아시죠? 그때 외국에서 신유통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그 당시 우리나라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었어요. 올림픽이 열리는 나라 같으면 적어도 국민소득이 15,000불이 된다는 얘긴데 이때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7,800불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9시 뉴스에 다단계 사기, 피라미드 사기 사건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홈쇼핑 다음에 들어와야 할 직판특판이 이게 백화점 시대에 들어와 버리니까 유통에 왜곡이 생긴 거예요. 선진국 기준의 유통구조로 봤을 때 다단계 판매야말로 홈쇼핑 다음으로 넘어가야 할 엄청난 규모를 가진 신유통 시장인데, 무려 100조에 달하는 이 시장을 단속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한 정부는 부랴부랴 신유통법을 만들어서 다단계 판매를 합법화시키면서 외국 자본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트를 신유통법에 포함시킵니다. 이때 마트가 동네 골목상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마트가 한창 번창할 때에 2003년 2월 6일 GS 홈쇼핑이 주주총회를 열어요. 이때 사업 목적 추가 변경을 의제사항으로 삼았습니다. 사업 목적 추가 변경 내용에 다단계 판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어 다음 달 3월 4일에 CJ가 주주총회를 열어요. GS가 사업 목적 추가 변경에 특판 직판을 넣었으니까 우리도 넣어야 된다라 주주들을 설득해가지고 3월 4일 주주총회 만장일치로 통과된 게 방문 판매라고 들어있어요. 우리들에게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몰라요. 이걸 왜 해야지 갸우뚱하는 사이에 뭐가 있느냐. 거대한 하나의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벗어나 버리면 여러분들이 하다가 헛수고가 될 수 있지만 그 흐름이 맞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의 타이밍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소비가 곧 비즈니스가 되고 정보 전달이 곧 사업이 되는, 자본도 없으면서 경험도 없으면 점포도 매장도 없으면서 사업을 한다. 리스크가 없는 사업. 여러분 바로 시대의 대세라는 게 있어요. 슈퍼에서 백화점, 백화점에서 마트로, 마트에서 홈쇼핑으로, 홈쇼핑에서 직판으로, 직판
한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갑니다. 중국 속담에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중국에 회수라는 강이 있어요. 강 이쪽 남방 지역에서 귤이 맛있다고 건너편 북방 지역에 심으면 이게 자라지를 못하고 쪼그라들어 쓰서 못 먹는 이맛저맛도 없는 탱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다단계는 때를 잘못 만나 회수를 건너 탱자가 되었다 칩시다. 그러면 그 다음 단계는 무조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앞에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누군가는 NRC 사업으로 연금 같은 안정된 소득으로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달콤한 월급 중독에 빠져 훌륭한 노예로 살 것인지, 성공한 노예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꿈을 만들고 5년 뒤, 10년 뒤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선택하세요. 인생은 선택이고 타이밍입니다. 지금 꿈을 만들고 성공에 도전하세요. NRC는 누구나 성공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 최고의 기회가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의 모든 부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24시간 수익을 만드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아도 시스템이 일을 하고 끊임없이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진정한 부자입니다. 바로 우리가 꿈꾸는 목표 부재경영입니다. 그렇다면 능력이 없는 평범한 사람도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NRC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을 만드세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24시간 돈이 나오는 사업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건물주가 되거나 맥도날드 같은 회사를 만들던지 소설가, 가수, 작곡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둘째, 시스템을 구입하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죠. 타고난 재능과 엄청난 투자가 필요하니까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내용처럼 시스템에 참여하는 거예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에 참여하는 겁니다. 소비가 곧 소득이 되고 정보 전달이 곧 사업이 되는 프로슈머 마케팅입니다.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싶다면 연락하세요. NRC가 당신의 인생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